저는 사진으로 작업하고 성평등 교육 활동하고 있는 혜영이라고 하고요. 고양이 2마리 식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고요. 은평에서 사실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최근에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은평은 비혼 1인 가구 수가 되게 많은 지역이고요. 여성주의자들이 만든 의료복지 사회적동조합이 산림의원이 있기도 하고 나이듦 죽음 이런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 여성주의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이라는 기관이 있는 곳이라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해요. 서로 몸에 안부를 묻는다던가 평소에 자신의 돌봄의 역할을 상상한다던가 이런 것에 영향을 사실 저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7년 11월 말에 희귀암인데요. 방골성 고륙종을 진단받았어요. 2018년에는 거의 회복의 시간, 항암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고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 이제 가족 돌봄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머니인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70대 중반이셔서 어머니를 다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거 중이었던 친구가 일부를 맡아줬고 또 일부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동네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이제 돌봄을 맡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할 수 있었고요. 릴레이 돌봄을 했던 케이스인 거죠. 되게 드문 경우긴 하죠. 그 중에 한 친구는 오키살롱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일단 그 친구가 나서주긴 했어요. 주로 동네에서 자주 연락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소통방이 있거든요. 혜영이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돌봄이 가능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타임테이블을 짠 거죠. 누가 어느 때 가고 어떤 돌봄을 하고 제가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어느 시간대는 재활 운동을 해야 됐고 어느 때는 산책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짜줬어요. 대소변도 사실은 다 이제 그 친구들이 받아줬거든요. 어느 장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비우고 청소하고 혜영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다 작성을 해서 병원 옆에도 다 붙여놓고 그 친구들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구나. 그 친구들의 어떤 정의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로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동료가 아프다, 아플 때 내 역할이 무엇일까 묻고 또 같이 이제 추동시켜주는 친구들이 옆에 또 같이 있어주고 그럴 때 더 그 힘을 내서 역할을 찾게 만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통계를 봤거든요. 여성들이 아프면 돌봄을 누가 하실 것 같으세요? 여성 본인이 안 돼요. 남성 배우자가 아프면 아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박 돌봄이 여성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아니면 딸이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사실 올라왔던 이유도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엄마 옆에는 아빠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엄마의 병원을 잡고 병원에서도 엄마 돌봄을 하고 나와서 재활치료까지 3개월에서 6개월간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걸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사노동까지 다 맡았어야 했어요. 그때 돌봄을 하게 되는 자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은 사실 너무 큰 거고 그게 나 사실은 환자한테 아픈 그 가족 구성원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옆에 남성들이 있으면서도 그걸 하지 못할까 질문하게 되면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남성들이 이제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돌봄 안에. 1인 가구 노인이세요. 반려동물이 아팠어요. 복돌이라는 강아지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폐지 수집을 하시고 그걸 판매하고 이런 걸로 생계를 꾸리시거든요.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친구도 1인 가구인데 복돌이가 아프다. 1인 가구 돌봄 연대를 해보자 라고 이제 먼저 제안을 준 거예요. 저는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팠을 때.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알죠. 빠르게 이제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근데 금방 그 1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되게 짧은 기간에 다 모인 거 사람들이 막 1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또 이제 기회가 됐었고 돌봄을 받았던 그 경험을 누군가한테 어떤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 좋았던 돌봄, 좋지 않았던 돌봄을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아픈 사람한테도 더 얘기를 꺼내줄 수 있게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고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저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돌봄을 할 수 있을지 누구와. 저는 그런 자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